대전 하나 시티즌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퍼플그린 아카이브 채널의 희자입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또 프리뷰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어, 아마 전북전 리뷰 이후로 영상 지금 처음 찍는 것 같은데 영상 활동이 좀 뜸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레귤러한 영상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7라운드 강원 FC와의 홈 맞대결 프리뷰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강원 FC 상대 프리뷰를 이야기하기 전에 포항전 간단한 리뷰를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전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전북전에 이어서 또 한 번 산미들을 가동을 했다는 게 저는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두 경기 연속으로 산미들을 사용을 하는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황선홍 감독님께서 우리가 이제 팬들이 원하는 이 제로톱 전술 그리고 황선홍 감독님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전술을 쓸 생각은 없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황선홍 감독님의 제로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점유율은 많이 내주더라도 전방에서의 고강도 압박을 통해서 빠르게 트랜지션 이점을 가져가고 또 우리 선수들이 가진 특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활동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활동량을 앞세워서 상대를 에너지 레벨에서 좀 찍어 누르는 그런 축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감독님께서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1년 내내 시즌을 치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체력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상대가 계속해서 그것을 대응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전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누누이 얘기하시기도 했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제 좀 산미들 기반의 점유율 축구를 계속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중원에서 숫자를 늘리면서 보다 확실하게 상대의 중원을 좀 통제를 하면서 우리가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가고 경기 주도권 자체를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또 그게 꼭 나쁜 축구라고는 할 수 없는데 다만 문제는 그런 축구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골을 넣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전술을 준비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전북전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포항전에서도 이 산미들 조합에 대한 의문부호는 따라왔던 것 같거든요. 전북전은 뭐 밥신, 이순민, 김봉수를 기용을 하면서 공격할 때 뭔가 창의성이 좀 부족한 조합이었던 것 같고 이번 포항전에서는 반대로 창의력이나 이 패스 능력 하나만큼은 팀 내에서 뛰어난 선수들로 산미들을 구성을 했지만 반대로 수비하는 상황이 있어서 뭔가 우리가 역습을 얻어맞는다거나 상대가 밀고 올라올 때 경합을 붙어서 이겨주고 공을 따내고 그러면서 우리 소유권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오고 선수 퇴장당하기 전까지 한 25분, 30분 정도를 정말 숨도 못 쉬고 두들겨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김현욱 선수를 기용을 했다면 중원에서의 경합 또 이 피지컬을 활용한 경합은 디오고 선수에게 아무래도 더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데 디오고 선수가 우리가 기대한 모습에 비해서 경합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한 거를 노출을 많이 했고 또 포항에 그날 데뷔한 젊은 선수 있었는데 그 선수한테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꽁꽁 묶이면서 그러면서 더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들겨 맞다가 결국엔 디오고까지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퇴장당하는 그런 스노우볼이 굴러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선미들을 사용을 할 거라면 조합을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김봉수 선수나 이순민 선수 둘 중에 한 명은 꼭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난 경기 산미들 기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디오고 딜레마입니다. 이 디오고를 안 쓰자니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에이징 커브가 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이 주민규 선수를 기용을 하거나 디오고 선수나 주민규 선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특별히 이 선수가 가진 장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유곽연 선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뭐 그렇다고 디오고 선수를 계속 쓰자니 또 생각보다 이 선수가 본인이 가진 이 피지컬을 살려서 팀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디오고를 쓰기도 애매하고 안 쓰자니 또 애매한 이런 딜레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디오고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두 경기 동안은 어, 디오고 선수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 시즌 팬들이 주민규 선수가 선발로 나왔을 때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토로를 하고 불만을 내비쳤었는데 감독님께서 어떻게 이 남은 두 경기 동안 이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갈지가 좀 중요해진 지난 포항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강원전 경기 관람 포인트를 하나 짚고 대전이 어떻게 이 강원전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원전 경기 관람 포인트인데요. 6경기 6골 6실점 1승 3무 2패를 기록한 이 승점 6점 6등과 7등을 기록하고 있는 이 데칼코마니의 두 팀이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은 시즌 초반에 정말 경기가 재미없기로 소문난 팀들이기도 하죠. 다만 양 팀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게 강원은 광주를 3대 0으로 격파를 하면서 그동안의 무승행진 그리고 지독한 골가뭄에서 벗어나고 분위기를 반등시켜서 퍼플 아레나에 찾아온다는 것이고 우리는 전북에 이어서 포항전도 패배를 하면서 연승이 아닌 연패를 먼저 거두게 됐습니다. 여러 뭐 기자님들의 기사나 이런 썰들을 보면 지금 대전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기세를 살려서 오는 이 적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전이 이번 시즌 뭐 자이든 타이든 우승 후보로 점쳐지고 있고 또 감독님께서도 여러 차례 우승에 대한 야욕을 내비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승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반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계속해서 연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은 강원과 어떻게든 이 안 좋은 분위기를 끊어내고 싶은 대전 둘 중에 승자는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대전은 시즌 초반 너무 안 좋은 성적으로 인해서 이 홈 관중들의 민심까지 돌아선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에 시즌 시트 판매를 하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있었죠. 여러모로 계속해서 악재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분위기를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재밌지는 않고요. 좀 제발 이제는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대전 위주의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첫 번째는 서진수 선수의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시즌 이제 대전은 서진수 선수가 명실상부한 이 공격진의 에이스로 급부상을 했죠. 실제로 인천전 이후로 전북과의 경기 그리고 포항과의 경기에서 서진수 선수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었습니다. 서진수 한 명 빠졌다고 공격 전개가 아예 안 되는 거는 정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뭐 서진수 선수가 이번 경기에 좀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선발로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교체로 나왔을 때 얼마나 경기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대전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진수 선수에게 기대하는 건 기대하는 거고 이 서진수의 차력쇼 없이는 아무런 공격 전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음, 지금의 이 구조는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대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세트피스입니다. 세트피스 공격 상황에서의 세트피스, 수비하는 상황에서의 세트피스 둘 다 너무 수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전인데요. 어, 시즌 초반 대전을 상대하는 팀들이 뭐 포항이나 전북 빼고는 다 좀 내려서서 버티는 축구를 한 게 사실이긴 하죠. 결국엔 우리가 낮게 내려선 상대 팀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뭐 홈필드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또 전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엔 세트피스 한 방이 어,
우리에게 좀 활로를 찾아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실제로 유럽에 있는 여러 강팀들도 내려서서 뭔가 역습을 노리는, 내려서서 최소한 실점이라도 내주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그런 상대팀을 공략을 할 때 세트피스를 통해서 선제골을 넣고 상대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뭐 그런 게 전혀 기대가 안 되죠. 냉정하게 코너킥, 우리가 공격하는 코너킥이나 뭐 프리킥 상황에서 우리가 골을 넣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전혀 안 돼요. 실제로 김천전에서 하창래 선수의 그 코너킥 헤더골 하나 말고는 득점이 없기도 했고, 또 반대로 수비 상황에서도 우리가 세트피스 수비를 할 때 매번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참 이게 큰 문제인데, 언제쯤 이거를 좀 손볼지가 저는 되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원전에서는 좀 부디 제발 세트피스를 좀 손봐서 나왔으면 좋겠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은 이 공격 상황에서의 세트피스에서 골 못 넣어도 되니까 제발 우리가 세트피스 수비할 때 골 좀 안 먹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경기도 어, 그 프리킥을 수비하는 과정에서 디오고 선수의 퇴장이 나오고, 또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그렇게 선제골을 내주게 됐었죠. 그래서 좀 제발 반드시 이 수비 세트피스 상황에서 집중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상대하는 강원이 심지어 이 김대원이나 서민우 같은 킥 좋은 선수들이 있고, 또 강투지, 박호영, 박상혁 이런 제공권 좋은 선수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세트피스 수비 상황을 신경을 써야 되는 이번 경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승리라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실점도 굉장히 급한 팀이 됐습니다. 지금 시즌 시작하고 매 경기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점하지 않는 팀은 토너먼트에서 우승할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의 말이었는데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만큼 이제 수비가 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리그는 토너먼트랑 다르죠. 단판도 아니고 38경기의 긴 여정이기 때문에 뭐 실점을 하더라도 그만큼 득점을 많이 해서 승리를 거두면 장땡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경기 1실점을 하는 거는 솔직히 좀 문제가 있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팀이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무승부라도 거두려면 실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정말 매 경기 귀신같이 골을 먹더라고요. 아무리 이창근 키퍼가 말도 안 되는 세이브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두드리다 보면 하나 들어가는 법인데, 우리 수비가 조금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중앙 수비 조합이 아직까지도 확정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매 경기마다 조합이 바뀌는 게 좀 문제라는 얘기들이 있던데, 저는 또 일부 동의합니다. 그 말에. 왜냐하면 동계훈련을 가서 분명히 이 수비 조합을 고민을 하고 생각해 둔 게 있을 텐데, 뭐 안톤 선수의 예기치 못한 이 멘탈 이슈, 그다음에 하창래 선수의 그 부상 이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전 센터백 조합이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가동시키지 못하는 상황인 게 조금은 답답한 것 같아요. 결국엔 수비 조합이 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뭔가 호흡도 잘 맞고 그렇게 될 텐데, 실제로 작년에 수원 삼성이 2부 리그에서 승격을 도전할 때 실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하나의 수비 조합으로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른 게 6경기인가 8경기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이 리그를 진행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수비 조합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수비 조합이 고정되지 않은 수원 삼성이 작년에 리그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많은 실점을 허용을 했다는 것은 대전에게도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빠르게 이 주전 수비 조합이 잘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10명이 돼야만 경기력이 올라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10명일 때 더 잘하는 팀보다 11명일 때 더 잘하는 팀을 보고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팀이 한 명 퇴장당해야만 더 팬들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경기력이 나온다는 게 음,
물론 이제 선수들 경기장에 남아 있는 선수들 참 고생했어서 뭐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참 그것만큼 속 터지는 게 없거든요. 10명일 때 잘하는 걸 보기보다 11명일 때 잘하는 걸 더 보고 싶잖아요, 솔직히 팬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투지 있는 모습은 보기 좋으나 꼭 사고가 터져야만 그런 투지가 끌어오르기보다는 처음에 그냥 11명으로 경기 시작할 때부터 좀 더 한 발짝 많이 뛰고 서로 이야기 많이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서로 채워주고 헌신적으로 플레이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승을 노리는 팀으로서 당연히 결과를 내야 하지만 요즘처럼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진짜 무승부를 거두더라도 패배를 하더라도 11명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팬들도 좀 믿고 기다려줄 수 있을 텐데 솔직히 지금까지의 모습은 포항전 제외하고는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들만 반복됐기 때문에 강원전 퇴장을 좀 조심하면서 11명으로 원팀이 됐다라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는 섣불리 상대가 내려설 거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하면 안 되겠다는 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경기 포항전 산미들 조합은 명백히 상대가 내려설 거를 상정을 하고 꾸린 조합인데 이 포항이 맞불을 놓고 역으로 우리 중원을 풀어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전혀 통제가 안 돼서 계속해서 두들겨 맞기만 했었잖아요. 물론 시즌 초반에는 우리가 보강도 굉장히 야무지게 잘했고 선수단 이름값과 또 체급이 있다 보니까 시즌 초에 상대하는 뭐 안양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이런 팀들은 우리를 상대로 라인을 내려서 역습을 노리는 그런 축구를 했지만 우리 뭐 까고 보니까 뭐 별거 없다라는 것이 미천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를 만나는 팀들이 우리를 상대로 쉽게 내려서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일하게 라인업을 짜기보다는 좀 감독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그 밸런스, 바란스를 좀 제대로 맞춘 그런 라인업을 꾸리고 그런 전술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냥 공 오래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밸런스 맞추는 거는 아니잖아요. 박스 안에 선수들이 들어가 있는데 크로스도 안 올리고 그냥 뒤로 다시 빼는 게 그게 밸런스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런스의 의미를 좀 다시 고민해서 좀 제대로 된 라인업을 꾸리고 제대로 된 경기 플랜을 좀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양 팀의 라인업을 한번 예상 라인업을 살펴볼 텐데 대전의 예상 라인업은 이창근 키퍼, 이명재, 조성권, 김민덕, 강윤성 포백을 예상을 했고요. 미드필더는 밥신, 이순민, 이현식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격진은 루빅손, 주민규, 주앙, 빅토르 이렇게 세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먼저 어, 김문환 선수가 국가대표팀 경기를 치르고 돌아왔고 포항전에서 강윤성 선수가 교체되어서 몇 분간 또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냉정하게 김문환 선수의 폼이 대전에서도 그렇고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강윤성 선수에게 기회가 조금 더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안톤 선수가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구단은 메디컬 리포트 이런 것들을 공개를 안 하는지 우리 구단뿐만 아니라 K리그 전반적으로 좀 그런 문화가 잡혀 있는 게 저는 소비자로서 좀 불만입니다. 어쨌든 안톤 선수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최선의 조합은 조성권 선수와 김민덕 선수 조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예상보다 조성권 선수가 포백에서도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3백일 때 이 스토퍼 자리에서 더 위협적인 선수인 건 맞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제공권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발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조성권 선수가 당분간 센터백 주전을 꿰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김봉수 선수가 나올지 이수민 선수가 나올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 김봉수 선수도 이번 시즌 초반 경기력이 좀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시즌 너무 갈려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수민 선수가 아무래도 중원을 통제하고 장악하는 데 있어서 이 활동량을 기반으로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아마 이수민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김현욱 선수보다는 이현식 선수가 어, 온더볼 상황에서는 조금은 부족할지 몰라도
이 공간을 채워주는 움직임이라든지 중원에서 좀 싸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허슬 플레이라든지 이런 게 더 좋기 때문에 이 이현식 선수가 또 선미들의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광현 선수와 주민규 선수 중에 누가 선발로 나올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번 시즌 경기 자체를 많이 뛰지 못한 유광현 선수보다는 그래도 욕은 많이 먹지만 디오고 선수가 빠졌을 때 그 빈자리를 잘 채워준 주민규 선수가 다시 한번 기회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또 오른쪽 윙에서 엄원상 선수랑 주앙비트로 선수랑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엄원상 선수가 지난 경기 포항전에서 후반전에 이제 나왔는데 위협적인 모습을 몇 차례 보여줬으나 이 마지막 선택에서 너무 아쉬운 모습을 한 두세 차례 보여줬던 게 좀 마음에 걸려서 그나마 조금은 더 꾸준한 주앙비트로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강원의 예상 라인업인데요. 골키퍼 박청효 키퍼가 나올 것 같고 수비에는 송준석, 이기혁, 강투지, 강준혁 예상을 해봤습니다. 미드필더는 김대원, 서민우, 이유현, 모재현, 공격진에 박상혁, 이승원 선수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4-4-2를 예상을 해봤고요. 어, 수비 라인은 뭐 이번 시즌 송준석, 이기혁, 강투지, 강준혁 체제로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별다른 고민은 없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봤는데 제가 좀 가장 많이 고민이 됐던 건 공격진이었습니다. 아부달라 선수랑 고영준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어쨌든 네 공격수가 한 명 더 있는데 누가 나올지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아부달라 선수가 실제로 지금 강원에서 두 골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또 고영준 선수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가진 역습에서의 어떤 재빠른 움직임 또 이 선수가 가진 어떤 재치 박스 안에서의 위협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영준 선수가 또 기회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박상혁 선수랑 이승원 선수가 이제 먼저 나와서 뭔가 좀 흔들어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승원 선수가 부상인지 뭔지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고영준보다는 그래도 좀 더 꾸준하게 활약을 보여줬던 이승원 선수가 먼저 선발 자리를 꿰차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 또 박상혁 선수도 분명히 이 제공권에서 이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매 경기 이제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특히나 공중볼에 좀 약점이 있는 이 대전의 수비를 상대로 박상현 선수가 먼저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 팀의 이제 키플레이어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대전은 주전 선발로 나오는 선수 중에 한 명을 뽑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서진수 선수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마사라든지 선발로 나오진 못하지만 교체로 나왔을 때 경기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이 둘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강원의 경우에도 선발로 나온 선수보다는 아무래도 어, 아- 아부달라 선수가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아부달라 선수가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슈팅 하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제주전에서도 말도 안 되는 골 하나 꽂아 넣었었죠. 그래서 이 아부달라 선수가 뜬금 한 방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코어 및 경기 결과 예상인데요. 저는 0대0 무승부를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두 팀 다 이번 시즌에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들이고 강원도 통계만 내고 보면은 경기당 한 골을 넣은 팀이지만 지난 라운드 광주를 상대로 한 경기에 세 골을 몰아쳤기 때문에 음, 골 가뭄은 벗어났으나 여전히 이 꾸준한 득점에 있어서는 의문부호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아마 두 팀 다 좀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다가 0대0으로 좀 싱겁게 끝나지 않을지 예상을 해보고요. 마음 같아서는 대전이 진짜 뭐 한 3대0으로 이겼으면 좋겠지만
글쎄요. 당분간 다득점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0대 0 무승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라운드 강호원 FC와의 홈 경기 프리뷰를 찍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경기 끝나고 또 리뷰 콘텐츠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연도 상반기에 이제 제가 대학교 마지막 학기이기도 하고 또 취업 준비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네, 도무지 이 영상 찍을 시간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좀 정기적인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대전 팬분들 그리고 강원 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